중국 축구대표팀이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에 완패하며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탈락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남자 축구대표팀이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베트남은 1일 하노이 미딩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2조 8차전 홈경기에서 3대1로 중국을 완파했습니다. 베트남과 중국의 희비가 엇갈린 경기였습니다. 사상 처음 월드컵 최종 예선에 진출한 베트남은 이날 승리로 최종 예선 첫 승점은 물론 첫 승리까지 기록하게 되었고, 중국을 상대로도 역사적인 첫 승리를 거두게 되었네요. 반면 중국은 이 충격적인 패배로 월드컵 예선 탈락이 확정되었고 조 최하위로 밀려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경기는 스포츠 전문 채널을 통해 일본에서도 생중계되었습니다. 베트남의 역사적인 승리와 중국의 탈락에 대해 일본인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경기 종료 후 야후재팬에 게재된 일본 언론의 기사 내용과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일본 언론이 전한 기사의 내용입니다. 중국의 월드컵 예선 탈락이 결정, 베트남의 최종 예선 첫 승 환상. 1일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B조 5위 중국은 적지에서 6위 베트남에 1대3으로 패하며 탈락이 결정되었다. 그간 7전 전패의 상대에게 전반 9분과 16분에 골을 내줬고 후반 31분에도 실점, 종료 직전에 한 점을 만회한 것이 고작이었다. 02년 이란 대회 이래 5대회 만에 출장을 목표로 했던 중국은 작년 8월 중순부터 월드컵 최종 예선에 맞추어 국내 리그를 약 3개월 반에 걸쳐서 중단. 브라질이나 영국으로부터의 국적 변경 선수를 여러 명 소집하는 등 대표 강화를 위한 태세를 갖추어왔지만 2경기를 남기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하는 B조 4위 이하가 확정되었다.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일본의 참패한 시점에서 낙담했다고 할까? 이미 포기한 것이 아닐까요? 어쨌든 그 실력으로 본선 진출은 무리입니다. 유럽, 남미의 강호들과는 도저히 싸울 수 없을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수비로 돌아섰을 때 3명이 빠르게 볼 소유자를 에워싸고 공을 뺏으러 가는 것과 대조적. 저런 걸 알려줄 코치를 데려오면 좋을 텐데. 아니야. 정신이 아니라 그냥 기술적으로 형편없었다. 중국은 베트남을 상대로는 전쟁에도 축구에도 지는 건가? 베트남은 간신히 최종예선 첫 승점과 첫 승리. 이미 패퇴가 결정되었지만 발자국 하나는 남겼다. 다음 오만을 상대로 승점을 빼앗으면 다음으로 크게 이어질지도. 일본 대표는 최종전에 베트남과 싸우는데 후보 선수에게 경험을 쌓아주고 싶으니까 그 전에 호주에 이겨서 진출을 결정해 주었으면 한다. 3월에 사이타마 경기장에서 발자국 하나를 더 남기고. 꽤나 어렵네요. 10년 정도 전부터 중국 리그의 세계적인 플레이어가 증가하며 일본처럼 강해진다 라는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일본 제1리그의 탄생과 월드컵 출전 시기를 생각하면 슬슬 싹이 터도 될 것 같은데 그 밖에도 여러가지가 있는 거겠죠. 서울, 바르셀로나 예선에서 중국을 이기지 못해서 일본보다 훨씬 강하다고 생각했었지. 그것도 이제는 옛날 얘기. 2004년 아시안컵 때가 더 거칠게 나와서 무서운 팀이라고 생각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부드러운 팀을 만났다는 이미지가 된 걸까? 예전의 일본과 비슷하네. 일본도 옛날에는 축구 후진국이었지만 지금은 야구를 넘어서는 넘버원 스포츠. 중국을 보며 돈만 있다고 이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다시금 들었다. 역시 일본처럼 축구가 국민적 스포츠가 되지 못한 나라는 역시 약해. 중국을 남극 대륙에 편입해서 펭귄과 경기시킨다면 가능성이 있어. 저렇게나 사람이 많이 있으니 선발해서 선수를 키우면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탁구처럼 잘 되지 않나 보네요. 귀화 작전도 잘 안되고. 무리무리 20년 전부터 같은 말을 들었는데 점점 약해지고 있어. 중국인에게 단체 경기는 무리. 이기적이니까. 육성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되겠지. 다음 대회부터 몽드 셀렉션만큼이나 예선전이 느슨해지지만 그 몽드 셀렉션 수준의 예선조차 떨어질 것 같은 레벨이야. 아마 중국 공산당이 참견하는 동안에는 영원히 약체이지 않을까요? 제대로 하위 카테고리에 속하는 중국인 선수를 육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리그도 외국인이 있어야 하는 축구 리그니까요. 중국이여 3월에 홈 중립국에서는 각성해서 사우디의 한 방을 먹여다오.
사우디의 월드컵 출장 확정을 최종전인 호주까지 남겨두길 바란다. 이길 리가 없잖아. 기대 1도 안 돼. 정치라면 강하지만 축구라면 목없는 닭. 엄호 사격을 기대하고 싶지만 중국 사람들도 자국 대표팀엔 비관적인 듯 하네요. 중국에 하나지 않고 귀하 선수를 포섭한 것은 대표팀 강화 전략으로 일리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금전 미지급 등으로 인해 갈등이 일어났을 때 모국으로 귀환한 것을 보면 금전을 목표로 귀화해서 즉위성으로 강화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 나라에 대한 생각이나 예정, 자부심 같은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도 힘들지 않을까. 주위 중국 선수들의 순진한 플레이 수준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인구가 있으니까 가능성이 라고 들은 지 20년 이상 지났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나아지기는커녕 돈이 궁핍해진 리그도 쇠퇴해버렸으므로 더 이상 나아질 요소조차 없어졌다. 해외파 선수는 오히려 옛날이 더 질적으로 높았던 면도 있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은 별로 강하다고 할 수도 없다. 귀하 선수도 결국 잘 쓰지 못하고 중국 축구는 쇠퇴기에 접어들었다고 봐도 돼. 중국과 베트남은 춘절을 맞았지만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중국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막다른 골목으로 빠져든 인상입니다. 베트남은 어쨌든 육성 방식에 틀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선수들에게 경험을 쌓게 하느냐겠죠. 결국 중국은 개인 스포츠에는 강하고 단체 경기는 적합하지 않다. 올림픽 금메달은 거의 개인 경기. 지금은 돈으로 귀하 선수 등으로 한창이지만 개인주의와 한자녀 정책이 있어 쉽지 않다. 일본의 성장 속도와는 다르다고 보는 것이 좋을지도. 스포츠에 관계없이 어린 시절의 육성 과정에서부터 지도자에게로의 뇌물이 말을 하는 반경쟁 사회. 프로축구팀조차 그런 말을 듣는다. 아무리 인구가 많더라도 강해질 리가 없어. 이건 예상 밖. 아무리 그래도 지금까지 전패였던 베트남의 완패라니. 이로써 월드컵 출전이 무산되었으니 분명 중국 내부는 시끄러워지겠구나. 지금은 올림픽에 집중하고 있잖아. 설날이 시작되어 보는 사람도 많았을 테니 대표팀은 중국 국내에서 엄청난 비판을 받을 거야. 다음 아시아 예선은 전원 흑인 일어나. 이로써 중국은 다음 사우디아라비아 전에는 속수무책으로 패야겠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월드컵 출전은 결정. 이렇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최종 라운드에 호주의 동기부여가 사라진다. 일본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상황. 귀하 선수가 없으면 그런 거죠. 세대별 대표팀에서 성과를 내고 강세를 보여온 베트남은 급성장하고 있어. 중국은 아시아가 8.5장이 되어도 월드컵에 못 나가잖아. 애초에 최종 예선까지 갈 수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수준. 베트남과 최후에 만나니까 얕보면 안 돼. 일본은 2점밖에 못 땄는데 3점이나 땄어. 전부터 베트남이 더 좋은 축구를 했기 때문에 놀라운 결과도 아니야. 베트남은 홈에서 승점을 올리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매우 기뻐했지. 축구도 베트남이 더 명확하고 조직적이었다. 공간 사용이 능숙한 데다 전방을 향해 볼을 잡으니 자꾸 사람이 침투해서 중국은 뒤에서 나오는 전술을 막지 못했다. 팀 전술이 확실해서 좋은 팀이었다. 그건 그렇고 중국은 무엇 때문에 감독을 바꾼 거야? 공격은 제각각, 수비도 사람을 막지 못한다. 이건 협회 회장부터 간부들의 숙청이 시작될지도. 축구 강화는 시진핑이 살피니까. 역시 이러면 사우디도 이길 수 있을 거야. 기사의 내용이 중국의 탈락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인지 중국 축구를 조롱하는 댓글이 많네요.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대표팀은 3월 24일 오만과의 홈경기, 3월 29일 일본과의 원정 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항서 감독과 베트남 대표팀이 또 어떤 파란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네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